여러분, 결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성스러운 약속, 사랑의 결실, 혹은 평생의 동반자와 함께하는 안정적인 삶과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실 겁니다. 우리는 결혼을 자유의지에 따른 가장 숭고한 선택이라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그 결정이 온전히 당신의 것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실에 이끌려 재단 앞으로 향하고 있었다면 말입니다. 그 실은 어린 시절의 환상, 사회적 통념, 그리고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억압된 두려움으로 엮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시선을 빌려 우리가 신성시해온 결혼이라는 제도의 심연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여러분은 사랑과 헌신, 그리고 자기 자신마저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조금은 불편하고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때로 가장 어두운 진실을 마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자기 발견의 여정을 계속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격려가 더 깊은 통찰을 나누는데 큰 동력이 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축복과 같은 깨달음의 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 장, 보이지 않는 실, 반복되는 운명. 프로이트는 인간의 행동이 반복 강박이라는 무의식적 힘에 의해 지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과거의 트라우마나 해결되지 않은 감정적 패턴을 마치 운명인 것처럼 현재의 삶에서 끊임없이 재현하려는 충동입니다. 우리가 선택이라고 믿는 것들이 사실은 과거의 각본을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는 뜻이죠. 결혼 역시 이 반복 강박의 거대한 무대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혼 가정에서 자란 남성은 스스로도 이혼할 확률이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이혼을 원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무의식이 사랑과 불안정을 동일시하도록 프로그래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익숙한 사랑의 형태는 결국 깨어지고 마는 것이었고 무의식은 그 익숙함을 재현하려 합니다. 여기서 프로이트의 가장 섬뜩한 통찰이 나옵니다.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익숙함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설령 그 익숙함이 우리를 파괴할지라도 말입니다. 어린 시절 당신이 처음 접했던 사랑의 모습은 무엇이었나요? 디즈니 만화 속 왕자에게 구원받는 공주님이었나요? 아니면 드라마 속 위대한 사랑의 서사였나요? 이러한 이야기들은 그저 순수한 동화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 정신에 각인되는 심리적 청사진입니다. 프로이트는 그에 져서 문명과 그 불만에서 사회가 우리의 원초적 본능, 즉 공격성이나 자유로운 성적 욕망을 억압하고 그 대신 결혼과 같은 상징적인 대체물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결혼 반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금으로 포장된 족쇄일 수 있습니다. 야생마처럼 날뛰는 남성의 본능을 길들여 예측 가능한 가장이자 부양자로 만들기 위한 사회적 장치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회를 돌아볼까요? 급격한 산업화를 거치며 가장의 어깨에 지워진 책임감의 무게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 속에서 수많은 아버지들은 자신의 꿈과 욕망을 억누른 채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이는 사회 유지를 위한 숭고한 희생으로 칭송받았지만 프로이트의 시선으로 본다면 이는 문명이 개인에게 가한 정교한 억압의 한 형태일 뿐입니다. 2장, 환상 속의 연인, 투사의 덫. 당신이 미치도록 사랑에 빠진 그 사람, 어쩌면 실존 인물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프로이트는 우리가 느끼는 사랑이 상대방을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채워지지 않은 욕망, 어린 시절의 상처, 그리고 깊은 환상을 상대방이라는 스크린에 투사한 결과물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를 전이와 투사라고 합니다. 수많은 남성들이 결혼 후 몇 년이 지나 내가 도대체 누구랑 결혼한 거지? 라며 혼란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한 인간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환상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한 연구 결과는 정서적으로 부재했던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들이 차갑고 무심한 파트너에게 끌릴 확률이 62%나 더 높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무의식은 과거에 얻지 못했던 부모의 사랑을 그 부모와 닮은 사람을 통해 쟁취함으로써 과거의 상처를 바로잡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차갑고 무시하고 심지어 잔인하게 구는 이성에게 집착에 가까운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를 다시 쓰려는 필사적인 시도, 즉 반복 강박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 문화에는 정이라는 독특한 개념이 있습니다. 미운 정, 고운 정이라는 말이 있듯 오랜 시간 함께하며 쌓이는 복합적인 감정의 유대를 의미하죠. 하지만 프로이트의 관점에서 이 정을 다시 본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정들었다고 말하는 그 깊은 유대감 속에 어쩌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불안정한 애착 관계를 재현하려는 무의식적인 노력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익숙한 고통의 패턴에 안주하는 것을 우리는 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남성들은 상처 입은 영혼에게 끌립니다. 비극적인 과거를 가진 여자, 올바른 남자만 만나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죠. 프로이트는 이를 구원 환상이라 불렀습니다. 이는 남성이 빠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덫 중 하나입니다. 그 남자는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영웅이 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는 고귀한 희생이 아니라 상대의 삶을 통해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는 위장된 형태의 나르시시즘일 뿐입니다. 3장, 파멸의 유혹, 죽음 충동. 프로이트의 이론 중 가장 논쟁적이고 어두운 개념은 바로 타나토스, 즉 죽음 충동입니다. 이는 살고자 하는 의지만큼이나 강력한 자기 파괴와 무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무의식적인 힘입니다. 그리고 이 힘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무대가 바로 잘못된 결혼 관계입니다. 모든 객관적인 면에서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남자를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친구들이 경고하고 가족이 말려도 그는 마치 자석처럼 그 혼돈에 이끌립니다. 프로이트는 이를 사랑이 아니라 죽음 충동에 사로잡힌 상태라고 말합니다. 만족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원하는 것, 익숙한 심연의 고통 속으로 기꺼이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현대의 뇌과학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유독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뇌는 헤로인 중독자가 금단 현상을 겪을 때와 동일한 영역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고통이 버그가 아니라 시스템의 핵심 기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신체는 스스로의 파괴를 갈망하도록 학습된 것입니다. 사회는 종종 이런 관계를 열정적인 사랑, 운명적인 만남으로 낭만화합니다. 하지만 이는 느린 속도로 진행되는 심리적 자살에 가깝습니다. 학습된 무력감이라는 유명한 심리학 실험이 있습니다. 무작위로 전기 충격을 받은 개들은 나중에는 탈출할 수 있도록 문이 활짝 열려 있어도 더 이상 도망치려 하지 않습니다. 수년간 정서적으로 굶주리고 비난받고 배신당한 사람은 떠날 의지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떠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정신이 고통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도록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더욱 잔인한 것은 사회가 그런 남자를 책임감 있다, 가정을 지키는 헌신적인 사람이라고 칭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프로이트의 시선으로 본다면 그는 자신의 무의식이 만들어낸 감옥에 갇힌 죄수일 뿐입니다. 나가며 의식의 빛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심리적 덫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프로이트가 제시한 유일한 해답은 하나였습니다. 무의식을 의식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 이는 끔찍할지라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이 사람에 대한 나의 환상을 사랑하는가? 이 사람은 내 과거의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는가? 나는 이 사람과 함께함으로써 무엇을 증명하려 하는가? 이것은 단순한 자기 성찰이 아닙니다. 자신의 정신을 파헤치는 고고학적 발굴 작업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같은 패턴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사랑과 결혼을 부정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함입니다. 환상과 과거의 상처, 그리고 사회적 압박이라는 안개를 걷어내고 한 인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연결되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둘러싼 전쟁은 언제나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전쟁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사랑은 바로 그 전쟁터의 지도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결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성스러운 약속, 사랑의 결실, 혹은 평생의 동반자와 함께하는 안정적인 삶과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실 겁니다. 우리는 결혼을 자유의지에 따른 가장 숭고한 선택이라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그 결정이 온전히 당신의 것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실에 이끌려 재단 앞으로 향하고 있었다면 말입니다. 그 실은 어린 시절의 환상, 사회적 통념, 그리고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억압된 두려움으로 엮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시선을 빌려 우리가 신성시해온 결혼이라는 제도의 심연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여러분은 사랑과 헌신, 그리고 자기 자신마저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조금은 불편하고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때로 가장 어두운 진실을 마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자기 발견의 여정을 계속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격려가 더 깊은 통찰을 나누는데 큰 동력이 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축복과 같은 깨달음의 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 장, 보이지 않는 실, 반복되는 운명. 프로이트는 인간의 행동이 반복 강박이라는 무의식적 힘에 의해 지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과거의 트라우마나 해결되지 않은 감정적 패턴을 마치 운명인 것처럼 현재의 삶에서 끊임없이 재현하려는 충동입니다. 우리가 선택이라고 믿는 것들이 사실은 과거의 각본을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는 뜻이죠. 결혼 역시 이 반복 강박의 거대한 무대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혼 가정에서 자란 남성은 스스로도 이혼할 확률이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이혼을 원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무의식이 사랑과 불안정을 동일시하도록 프로그래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익숙한 사랑의 형태는 결국 깨어지고 마는 것이었고, 무의식은 그 익숙함을 재현하려 합니다. 여기서 프로이트의 가장 섬뜩한 통찰이 나옵니다.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익숙함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설령 그 익숙함이 우리를 파괴할지라도 말입니다. 어린 시절, 당신이 처음 접했던 사랑의 모습은 무엇이었나요? 디즈니 만화 속 왕자에게 구원받는 공주님이었나요?
아니면 드라마 속 위대한 사랑의 서사였나요? 이러한 이야기들은 그저 순수한 동화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 정신에 각인되는 심리적 청사진입니다. 프로이트는 그에 져서 문명과 그 불만에서 사회가 우리의 원초적 본능, 즉 공격성이나 자유로운 성적 욕망을 억압하고 그 대신 결혼과 같은 상징적인 대체물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결혼 반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금으로 포장된 족쇄일 수 있습니다. 야생마처럼 날뛰는 남성의 본능을 길들여 예측 가능한 가장이자 부양자로 만들기 위한 사회적 장치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회를 돌아볼까요? 급격한 산업화를 거치며 가장의 어깨에 지워진 책임감의 무게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 속에서 수많은 아버지들은 자신의 꿈과 욕망을 억누른 채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이는 사회 유지를 위한 숭고한 희생으로 칭송받았지만 프로이트의 시선으로 본다면 이는 문명이 개인에게 가한 정교한 억압의 한 형태일 뿐입니다. 2장, 환상 속의 연인, 투사의 덫 당신이 미치도록 사랑에 빠진 그 사람, 어쩌면 실존 인물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프로이트는 우리가 느끼는 사랑이 상대방을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채워지지 않은 욕망, 어린 시절의 상처, 그리고 깊은 환상을 상대방이라는 스크린에 투사한 결과물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를 전이와 투사라고 합니다. 수많은 남성들이 결혼 후 몇 년이 지나 내가 도대체 누구랑 결혼한 거지? 라며 혼란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한 인간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환상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한 연구 결과는 정서적으로 부재했던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들이 차갑고 무심한 파트너에게 끌릴 확률이 62%나 더 높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무의식은 과거에 얻지 못했던 부모의 사랑을 그 부모와 닮은 사람을 통해 쟁취함으로써 과거의 상처를 바로잡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차갑고 무시하고 심지어 잔인하게 구는 이성에게 집착에 가까운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를 다시 쓰려는 필사적인 시도, 즉 반복 강박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 문화에는 정이라는 독특한 개념이 있습니다. 미운 정, 고운 정이라는 말이 있듯 오랜 시간 함께하며 쌓이는 복합적인 감정의 유대를 의미하죠. 하지만 프로이트의 관점에서 이 정을 다시 본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정들었다고 말하는 그 깊은 유대감 속에 어쩌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불안정한 애착 관계를 재현하려는 무의식적인 노력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익숙한 고통의 패턴에 안주하는 것을 우리는 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남성들은 상처 입은 영혼에게 끌립니다. 비극적인 과거를 가진 여자, 올바른 남자만 만나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죠. 프로이트는 이를 구원 환상이라 불렀습니다. 이는 남성이 빠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덫 중 하나입니다. 그 남자는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영웅이 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는 고귀한 희생이 아니라 상대의 삶을 통해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는 위장된 형태의 나르시시즘일 뿐입니다. 3장, 파멸의 유혹, 죽음 충동. 프로이트의 이론 중 가장 논쟁적이고 어두운 개념은 바로 타나토스, 즉 죽음 충동입니다. 이는 살고자 하는 의지만큼이나 강력한 자기 파괴와 무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무의식적인 힘입니다. 그리고 이 힘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무대가 바로 잘못된 결혼 관계입니다. 모든 객관적인 면에서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남자를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친구들이 경고하고 가족이 말려도 그는 마치 자석처럼 그 혼돈에 이끌립니다.
프로이트는 이를 사랑이 아니라 죽음 충동에 사로잡힌 상태라고 말합니다. 만족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원하는 것, 익숙한 심연의 고통 속으로 기꺼이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현대의 뇌과학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유독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뇌는 헤로인 중독자가 금단 현상을 겪을 때와 동일한 영역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고통이 버그가 아니라 시스템의 핵심 기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신체는 스스로의 파괴를 갈망하도록 학습된 것입니다. 사회는 종종 이런 관계를 열정적인 사랑, 운명적인 만남으로 낭만화합니다. 하지만 이는 느린 속도로 진행되는 심리적 자살에 가깝습니다. 학습된 무력감이라는 유명한 심리학 실험이 있습니다. 무작위로 전기 충격을 받은 개들은 나중에는 탈출할 수 있도록 문이 활짝 열려 있어도 더 이상 도망치려 하지 않습니다. 수년간 정서적으로 굶주리고 비난받고 배신당한 사람은 떠날 의지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떠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정신이 고통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도록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더욱 잔인한 것은 사회가 그런 남자를 책임감 있다, 가정을 지키는 헌신적인 사람이라고 칭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프로이트의 시선으로 본다면 그는 자신의 무의식이 만들어낸 감옥에 갇힌 죄수일 뿐입니다. 나가며 의식의 빛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심리적 덫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프로이트가 제시한 유일한 해답은 하나였습니다. 무의식을 의식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 이는 끔찍할지라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이 사람에 대한 나의 환상을 사랑하는가? 이 사람은 내 과거의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는가? 나는 이 사람과 함께함으로써 무엇을 증명하려 하는가? 이것은 단순한 자기 성찰이 아닙니다. 자신의 정신을 파헤치는 고고학적 발굴 작업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같은 패턴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사랑과 결혼을 부정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함입니다. 환상과 과거의 상처, 그리고 사회적 압박이라는 안개를 걷어내고 한 인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연결되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둘러싼 전쟁은 언제나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전쟁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사랑은 바로 그 전쟁터의 지도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결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성스러운 약속, 사랑의 결실, 혹은 평생의 동반자와 함께하는 안정적인 삶과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실 겁니다. 우리는 결혼을 자유의지에 따른 가장 숭고한 선택이라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그 결정이 온전히 당신의 것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실에 이끌려 제단 앞으로 향하고 있었다면 말입니다. 그 실은 어린 시절의 환상, 사회적 통념, 그리고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억압된 두려움으로 엮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시선을 빌려 우리가 신성시해온 결혼이라는 제도의 심연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여러분은 사랑과 헌신, 그리고 자기 자신마저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조금은 불편하고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때로 가장 어두운 진실을 마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자기 발견의 여정을 계속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격려가 더 깊은 통찰을 나누는데 큰 동력이 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축복과 같은 깨달음의 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 장, 보이지 않는 실, 반복되는 운명. 프로이트는 인간의 행동이 반복 강박이라는 무의식적 힘에 의해 지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과거의 트라우마나 해결되지 않은 감정적 패턴을 마치 운명인 것처럼 현재의 삶에서 끊임없이 재현하려는 충동입니다. 우리가 선택이라고 믿는 것들이 사실은 과거의 각본을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는 뜻이죠. 결혼 역시 이 반복 강박의 거대한 무대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혼 가정에서 자란 남성은 스스로도 이혼할 확률이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이혼을 원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무의식이 사랑과 불안정을 동일시하도록 프로그래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익숙한 사랑의 형태는 결국 깨어지고 마는 것이었고, 무의식은 그 익숙함을 재현하려 합니다. 여기서 프로이트의 가장 섬뜩한 통찰이 나옵니다.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익숙함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설령 그 익숙함이 우리를 파괴할지라도 말입니다. 어린 시절, 당신이 처음 접했던 사랑의 모습은 무엇이었나요? 디즈니 만화 속 왕자에게 구원받는 공주님이었나요? 아니면 드라마 속 위대한 사랑의 서사였나요? 이러한 이야기들은 그저 순수한 동화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 정신에 각인되는 심리적 청사진입니다. 프로이트는 그에 져서 문명과 그 불만에서 사회가 우리의 원초적 본능, 즉 공격성이나 자유로운 성적 욕망을 억압하고 그 대신 결혼과 같은 상징적인 대체물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결혼 반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금으로 포장된 족쇄일 수 있습니다. 야생마처럼 날뛰는 남성의 본능을 길들여 예측 가능한 가장이자 부양자로 만들기 위한 사회적 장치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회를 돌아볼까요? 급격한 산업화를 거치며 가장의 어깨에 지워진 책임감의 무게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 속에서 수많은 아버지들은 자신의 꿈과 욕망을 억누른 채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이는 사회 유지를 위한 숭고한 희생으로 칭송받았지만 프로이트의 시선으로 본다면 이는 문명이 개인에게 가한 정교한 억압의 한 형태일 뿐입니다. 2장, 환상 속의 연인, 투사의 덫. 당신이 미치도록 사랑에 빠진 그 사람, 어쩌면 실존 인물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프로이트는 우리가 느끼는 사랑이 상대방을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채워지지 않은 욕망, 어린 시절의 상처, 그리고 깊은 환상을 상대방이라는 스크린에 투사한 결과물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를 전이와 투사라고 합니다. 수많은 남성들이 결혼 후 몇 년이 지나 내가 도대체 누구랑 결혼한 거지? 라며 혼란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한 인간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환상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한 연구 결과는 정서적으로 부재했던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들이 차갑고 무심한 파트너에게 끌릴 확률이 62%나 더 높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무의식은 과거에 얻지 못했던 부모의 사랑을 그 부모와 닮은 사람을 통해 쟁취함으로써 과거의 상처를 바로잡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차갑고 무시하고 심지어 잔인하게 구는 이성에게 집착에 가까운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를 다시 쓰려는 필사적인 시도, 즉 반복 강박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 문화에는 정이라는 독특한 개념이 있습니다. 미운 정, 고운 정이라는 말이 있듯 오랜 시간 함께하며 쌓이는 복합적인 감정의 유대를 의미하죠. 하지만 프로이트의 관점에서 이 정을 다시 본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정들었다고 말하는 그 깊은 유대감 속에 어쩌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불안정한 애착 관계를 재현하려는 무의식적인 노력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익숙한 고통의 패턴에 안주하는 것을 우리는 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남성들은 상처 입은 영혼에게 끌립니다. 비극적인 과거를 가진 여자, 올바른 남자만 만나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죠. 프로이트는 이를 구원 환상이라 불렀습니다. 이는 남성이 빠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덫 중 하나입니다. 그 남자는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영웅이 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는 고귀한 희생이 아니라 상대의 삶을 통해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는 위장된 형태의 나르시시즘일 뿐입니다. 3장, 파멸의 유혹, 죽음 충동. 프로이트의 이론 중 가장 논쟁적이고 어두운 개념은 바로 타나토스, 즉 죽음 충동입니다. 이는 살고자 하는 의지만큼이나 강력한 자기 파괴와 무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무의식적인 힘입니다. 그리고 이 힘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무대가 바로 잘못된 결혼 관계입니다. 모든 객관적인 면에서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남자를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친구들이 경고하고 가족이 말려도 그는 마치 자석처럼 그 혼돈에 이끌립니다. 프로이트는 이를 사랑이 아니라 죽음 충동에 사로잡힌 상태라고 말합니다. 만족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원하는 것, 익숙한 심연의 고통 속으로 기꺼이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현대의 뇌과학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유독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뇌는 헤로인 중독자가 금단 현상을 겪을 때와 동일한 영역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고통이 버그가 아니라 시스템의 핵심 기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신체는 스스로의 파괴를 갈망하도록 학습된 것입니다. 사회는 종종 이런 관계를 열정적인 사랑, 운명적인 만남으로 낭만화합니다. 하지만 이는 느린 속도로 진행되는 심리적 자살에 가깝습니다. 학습된 무력감이라는 유명한 심리학 실험이 있습니다. 무작위로 전기 충격을 받은 개들은 나중에는 탈출할 수 있도록 문이 활짝 열려 있어도 더 이상 도망치려 하지 않습니다. 수년간 정서적으로 굶주리고 비난받고 배신당한 사람은 떠날 의지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떠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정신이 고통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도록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더욱 잔인한 것은 사회가 그런 남자를 책임감 있다, 가정을 지키는 헌신적인 사람이라고 칭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프로이트의 시선으로 본다면 그는 자신의 무의식이 만들어낸 감옥에 갇힌 죄수일 뿐입니다. 나가며 의식의 빛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심리적 덫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프로이트가 제시한 유일한 해답은 하나였습니다. 무의식을 의식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 이는 끔찍할지라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이 사람에 대한 나의 환상을 사랑하는가? 이 사람은 내 과거의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는가? 나는 이 사람과 함께함으로써 무엇을 증명하려 하는가? 이것은 단순한 자기 성찰이 아닙니다. 자신의 정신을 파헤치는 고고학적 발굴 작업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같은 패턴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사랑과 결혼을 부정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함입니다. 환상과 과거의 상처, 그리고 사회적 압박이라는 안개를 걷어내고 한 인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연결되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둘러싼 전쟁은 언제나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전쟁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사랑은 바로 그 전쟁터의 지도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 여러분,
결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성스러운 약속, 사랑의 결실, 혹은 평생의 동반자와 함께하는 안정적인 삶과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실 겁니다. 우리는 결혼을 자유의지에 따른 가장 숭고한 선택이라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그 결정이 온전히 당신의 것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실에 이끌려 재단 앞으로 향하고 있었다면 말입니다. 그 실은 어린 시절의 환상, 사회적 통념, 그리고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억압된 두려움으로 엮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시선을 빌려 우리가 신성시해온 결혼이라는 제도의 심연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여러분은 사랑과 헌신, 그리고 자기 자신마저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조금은 불편하고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때로 가장 어두운 진실을 마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자기 발견의 여정을 계속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격려가 더 깊은 통찰을 나누는데 큰 동력이 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축복과 같은 깨달음의 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 장, 보이지 않는 실, 반복되는 운명. 프로이트는 인간의 행동이 반복 강박이라는 무의식적 힘에 의해 지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과거의 트라우마나 해결되지 않은 감정적 패턴을 마치 운명인 것처럼 현재의 삶에서 끊임없이 재현하려는 충동입니다. 우리가 선택이라고 믿는 것들이 사실은 과거의 각본을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는 뜻이죠. 결혼 역시 이 반복 강박의 거대한 무대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혼 가정에서 자란 남성은 스스로도 이혼할 확률이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이혼을 원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무의식이 사랑과 불안정을 동일시하도록 프로그래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익숙한 사랑의 형태는 결국 깨어지고 마는 것이었고, 무의식은 그 익숙함을 재현하려 합니다. 여기서 프로이트의 가장 섬뜩한 통찰이 나옵니다.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익숙함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설령 그 익숙함이 우리를 파괴할지라도 말입니다. 어린 시절, 당신이 처음 접했던 사랑의 모습은 무엇이었나요? 디즈니 만화 속 왕자에게 구원받는 공주님이었나요? 아니면 드라마 속 위대한 사랑의 서사였나요? 이러한 이야기들은 그저 순수한 동화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 정신에 각인되는 심리적 청사진입니다. 프로이트는 그에 져서 문명과 그 불만에서 사회가 우리의 원초적 본능, 즉 공격성이나 자유로운 성적 욕망을 억압하고 그 대신 결혼과 같은 상징적인 대체물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결혼 반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금으로 포장된 족쇄일 수 있습니다. 야생마처럼 날뛰는 남성의 본능을 길들여 예측 가능한 가장이자 부양자로 만들기 위한 사회적 장치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회를 돌아볼까요? 급격한 산업화를 거치며 가장의 어깨에 지워진 책임감의 무게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 속에서 수많은 아버지들은 자신의 꿈과 욕망을 억누른 채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이는 사회 유지를 위한 숭고한 희생으로 칭송받았지만 프로이트의 시선으로 본다면 이는 문명이 개인에게 가한 정교한 억압의 한 형태일 뿐입니다. 2장, 환상 속의 연인, 투사의 덫. 당신이 미치도록 사랑에 빠진 그 사람, 어쩌면 실존 인물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프로이트는 우리가 느끼는 사랑이 상대방을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채워지지 않은 욕망,
어린 시절의 상처, 그리고 깊은 환상을 상대방이라는 스크린에 투사한 결과물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를 전이와 투사라고 합니다. 수많은 남성들이 결혼 후 몇 년이 지나 내가 도대체 누구랑 결혼한 거지? 라며 혼란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한 인간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환상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한 연구 결과는 정서적으로 부재했던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들이 차갑고 무심한 파트너에게 끌릴 확률이 62%나 더 높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무의식은 과거에 얻지 못했던 부모의 사랑을 그 부모와 닮은 사람을 통해 쟁취함으로써 과거의 상처를 바로잡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차갑고 무시하고 심지어 잔인하게 구는 이성에게 집착에 가까운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를 다시 쓰려는 필사적인 시도, 즉 반복 강박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 문화에는 정이라는 독특한 개념이 있습니다. 미운 정, 고운 정이라는 말이 있듯 오랜 시간 함께하며 쌓이는 복합적인 감정의 유대를 의미하죠. 하지만 프로이트의 관점에서 이 정을 다시 본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정들었다고 말하는 그 깊은 유대감 속에 어쩌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불안정한 애착 관계를 재현하려는 무의식적인 노력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익숙한 고통의 패턴에 안주하는 것을 우리는 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남성들은 상처 입은 영혼에게 끌립니다. 비극적인 과거를 가진 여자, 올바른 남자만 만나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죠. 프로이트는 이를 구원 환상이라 불렀습니다. 이는 남성이 빠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덫 중 하나입니다. 그 남자는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영웅이 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는 고귀한 희생이 아니라 상대의 삶을 통해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는 위장된 형태의 나르시시즘일 뿐입니다. 3장, 파멸의 유혹, 죽음 충동. 프로이트의 이론 중 가장 논쟁적이고 어두운 개념은 바로 타나토스, 즉 죽음 충동입니다. 이는 살고자 하는 의지만큼이나 강력한 자기 파괴와 무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무의식적인 힘입니다. 그리고 이 힘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무대가 바로 잘못된 결혼 관계입니다. 모든 객관적인 면에서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남자를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친구들이 경고하고 가족이 말려도 그는 마치 자석처럼 그 혼돈에 이끌립니다. 프로이트는 이를 사랑이 아니라 죽음 충동에 사로잡힌 상태라고 말합니다. 만족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원하는 것, 익숙한 심연의 고통 속으로 기꺼이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현대의 뇌과학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유독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뇌는 헤로인 중독자가 금단 현상을 겪을 때와 동일한 영역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고통이 버그가 아니라 시스템의 핵심 기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신체는 스스로의 파괴를 갈망하도록 학습된 것입니다. 사회는 종종 이런 관계를 열정적인 사랑, 운명적인 만남으로 낭만화합니다. 하지만 이는 느린 속도로 진행되는 심리적 자살에 가깝습니다. 학습된 무력감이라는 유명한 심리학 실험이 있습니다. 무작위로 전기 충격을 받은 개들은 나중에는 탈출할 수 있도록 문이 활짝 열려 있어도 더 이상 도망치려 하지 않습니다. 수년간 정서적으로 굶주리고 비난받고 배신당한 사람은 떠날 의지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떠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정신이 고통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도록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더욱 잔인한 것은 사회가 그런 남자를 책임감 있다, 가정을 지키는 헌신적인 사람이라고 칭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프로이트의 시선으로 본다면
그는 자신의 무의식이 만들어낸 감옥에 갇힌 죄수일 뿐입니다. 나가며 의식의 빛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심리적 덫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프로이트가 제시한 유일한 해답은 하나였습니다. 무의식을 의식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 이는 끔찍할지라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이 사람에 대한 나의 환상을 사랑하는가? 이 사람은 내 과거의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는가? 나는 이 사람과 함께함으로써 무엇을 증명하려 하는가? 이것은 단순한 자기 성찰이 아닙니다. 자신의 정신을 파헤치는 고고학적 발굴 작업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같은 패턴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사랑과 결혼을 부정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함입니다. 환상과 과거의 상처, 그리고 사회적 압박이라는 안개를 걷어내고 한 인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연결되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둘러싼 전쟁은 언제나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전쟁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사랑은 바로 그 전쟁터의 지도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 여러분, 결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성스러운 약속, 사랑의 결실, 혹은 평생의 동반자와 함께하는 안정적인 삶과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실 겁니다. 우리는 결혼을 자유의지에 따른 가장 숭고한 선택이라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그 결정이 온전히 당신의 것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실에 이끌려 재단 앞으로 향하고 있었다면 말입니다. 그 실은 어린 시절의 환상, 사회적 통념, 그리고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억압된 두려움으로 엮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시선을 빌려 우리가 신성시해온 결혼이라는 제도의 심연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여러분은 사랑과 헌신, 그리고 자기 자신마저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조금은 불편하고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때로 가장 어두운 진실을 마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자기 발견의 여정을 계속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격려가 더 깊은 통찰을 나누는데 큰 동력이 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축복과 같은 깨달음의 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 장, 보이지 않는 실, 반복되는 운명. 프로이트는 인간의 행동이 반복 강박이라는 무의식적 힘에 의해 지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과거의 트라우마나 해결되지 않은 감정적 패턴을 마치 운명인 것처럼 현재의 삶에서 끊임없이 재현하려는 충동입니다. 우리가 선택이라고 믿는 것들이 사실은 과거의 각본을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는 뜻이죠. 결혼 역시 이 반복 강박의 거대한 무대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혼 가정에서 자란 남성은 스스로도 이혼할 확률이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이혼을 원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무의식이 사랑과 불안정을 동일시하도록 프로그래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익숙한 사랑의 형태는 결국 깨어지고 마는 것이었고, 무의식은 그 익숙함을 재현하려 합니다. 여기서 프로이트의 가장 섬뜩한 통찰이 나옵니다.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익숙함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설령 그 익숙함이 우리를 파괴할지라도 말입니다. 어린 시절, 당신이 처음 접했던 사랑의 모습은 무엇이었나요? 디즈니 만화 속 왕자에게 구원받는 공주님이었나요?
아니면 드라마 속 위대한 사랑의 서사였나요? 이러한 이야기들은 그저 순수한 동화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 정신에 각인되는 심리적 청사진입니다. 프로이트는 그에 져서 문명과 그 불만에서 사회가 우리의 원초적 본능, 즉 공격성이나 자유로운 성적 욕망을 억압하고 그 대신 결혼과 같은 상징적인 대체물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결혼 반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금으로 포장된 족쇄일 수 있습니다. 야생마처럼 날뛰는 남성의 본능을 길들여 예측 가능한 가장이자 부양자로 만들기 위한 사회적 장치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회를 돌아볼까요? 급격한 산업화를 거치며 가장의 어깨에 지워진 책임감의 무게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 속에서 수많은 아버지들은 자신의 꿈과 욕망을 억누른 채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이는 사회 유지를 위한 숭고한 희생으로 칭송받았지만 프로이트의 시선으로 본다면 이는 문명이 개인에게 가한 정교한 억압의 한 형태일 뿐입니다. 2장, 환상 속의 연인, 투사의 덫 당신이 미치도록 사랑에 빠진 그 사람, 어쩌면 실존 인물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프로이트는 우리가 느끼는 사랑이 상대방을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채워지지 않은 욕망, 어린 시절의 상처, 그리고 깊은 환상을 상대방이라는 스크린에 투사한 결과물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를 전이와 투사라고 합니다. 수많은 남성들이 결혼 후 몇 년이 지나 내가 도대체 누구랑 결혼한 거지? 라며 혼란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한 인간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환상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한 연구 결과는 정서적으로 부재했던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들이 차갑고 무심한 파트너에게 끌릴 확률이 62%나 더 높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무의식은 과거에 얻지 못했던 부모의 사랑을 그 부모와 닮은 사람을 통해 쟁취함으로써 과거의 상처를 바로잡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차갑고 무시하고 심지어 잔인하게 구는 이성에게 집착에 가까운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를 다시 쓰려는 필사적인 시도, 즉 반복 강박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 문화에는 정이라는 독특한 개념이 있습니다. 미운 정, 고운 정이라는 말이 있듯 오랜 시간 함께하며 쌓이는 복합적인 감정의 유대를 의미하죠. 하지만 프로이트의 관점에서 이 정을 다시 본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정들었다고 말하는 그 깊은 유대감 속에 어쩌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불안정한 애착 관계를 재현하려는 무의식적인 노력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익숙한 고통의 패턴에 안주하는 것을 우리는 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남성들은 상처 입은 영혼에게 끌립니다. 비극적인 과거를 가진 여자, 올바른 남자만 만나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죠. 프로이트는 이를 구원 환상이라 불렀습니다. 이는 남성이 빠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덫 중 하나입니다. 그 남자는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영웅이 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는 고귀한 희생이 아니라 상대의 삶을 통해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는 위장된 형태의 나르시시즘일 뿐입니다. 3장, 파멸의 유혹, 죽음 충동. 프로이트의 이론 중 가장 논쟁적이고 어두운 개념은 바로 타나토스, 즉 죽음 충동입니다. 이는 살고자 하는 의지만큼이나 강력한 자기 파괴와 무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무의식적인 힘입니다. 그리고 이 힘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무대가 바로 잘못된 결혼 관계입니다. 모든 객관적인 면에서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남자를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친구들이 경고하고 가족이 말려도 그는 마치 자석처럼 그 혼돈에 이끌립니다.
프로이트는 이를 사랑이 아니라 죽음 충동에 사로잡힌 상태라고 말합니다. 만족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원하는 것, 익숙한 심연의 고통 속으로 기꺼이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현대의 뇌과학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유독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뇌는 헤로인 중독자가 금단 현상을 겪을 때와 동일한 영역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고통이 버그가 아니라 시스템의 핵심 기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신체는 스스로의 파괴를 갈망하도록 학습된 것입니다. 사회는 종종 이런 관계를 열정적인 사랑, 운명적인 만남으로 낭만화합니다. 하지만 이는 느린 속도로 진행되는 심리적 자살에 가깝습니다. 학습된 무력감이라는 유명한 심리학 실험이 있습니다. 무작위로 전기 충격을 받은 개들은 나중에는 탈출할 수 있도록 문이 활짝 열려 있어도 더 이상 도망치려 하지 않습니다. 수년간 정서적으로 굶주리고 비난받고 배신당한 사람은 떠날 의지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떠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정신이 고통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도록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더욱 잔인한 것은 사회가 그런 남자를 책임감 있다, 가정을 지키는 헌신적인 사람이라고 칭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프로이트의 시선으로 본다면 그는 자신의 무의식이 만들어낸 감옥에 갇힌 죄수일 뿐입니다. 나가며 의식의 빛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심리적 덫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프로이트가 제시한 유일한 해답은 하나였습니다. 무의식을 의식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 이는 끔찍할지라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이 사람에 대한 나의 환상을 사랑하는가? 이 사람은 내 과거의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는가? 나는 이 사람과 함께함으로써 무엇을 증명하려 하는가? 이것은 단순한 자기 성찰이 아닙니다. 자신의 정신을 파헤치는 고고학적 발굴 작업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같은 패턴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사랑과 결혼을 부정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함입니다. 환상과 과거의 상처, 그리고 사회적 압박이라는 안개를 걷어내고 한 인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연결되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둘러싼 전쟁은 언제나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전쟁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사랑은 바로 그 전쟁터의 지도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 여러분, 결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성스러운 약속, 사랑의 결실, 혹은 평생의 동반자와 함께하는 안정적인 삶과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실 겁니다. 우리는 결혼을 자유의지에 따른 가장 숭고한 선택이라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그 결정이 온전히 당신의 것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실에 이끌려 재단 앞으로 향하고 있었다면 말입니다. 그 실은 어린 시절의 환상, 사회적 통념, 그리고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억압된 두려움으로 엮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시선을 빌려 우리가 신성시해온 결혼이라는 제도의 심연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여러분은 사랑과 헌신, 그리고 자기 자신마저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조금은 불편하고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때로 가장 어두운 진실을 마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자기 발견의 여정을 계속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격려가 더 깊은 통찰을 나누는데 큰 동력이 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축복과 같은 깨달음의 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 장, 보이지 않는 실, 반복되는 운명. 프로이트는 인간의 행동이 반복 강박이라는 무의식